네, 금융노트. 금이 좋아요.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내년 이제 증권사들 전망 들어보면 조선주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있고 또 하나가 또 은행주예요, 이대호 기자. 그래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회복인가 싶기도 하고 워낙 또 은행주가 이제 바닥을 찍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자, 은행 또 출입하니까 오늘 이대호 기자와 함께 내년 은행주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까지 성적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내년 은행주 전망을 좀 좋게 본다는 소리는 많이 나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 쪽에 계시는 경영진들을 만나보면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주 죽겠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네. 저한테 물어봐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거 같냐고. 근데 일단 3분기까지의 그 실적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암울합니다. 암울해. 가장 선방을 했다는 신한금융조차 1년 전보다 약 22.5%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이게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 개념인데요. 한 1.5조 정도 올렸죠. 올해 컨센서스가 1조 9,700억 원대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조 원대였는데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2조 원을 좀 달성 못할 거다 해서 3년 만에 2조 원 순이익을 못 올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KB금융지주는 뭐 최근에 좀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38%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1조를 간신히 넘겼고요. 3분기까지. 올해 컨센서스는 한 1조 3,500억 원대 이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하나금융,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자산 순위는 우리금융이 기업은행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일단 순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세워봤습니다. 네. 하나금융은 한 8,700억 원대 3분기까지 순이익 올렸는데 딱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이네요. 예. 올해 컨센서스는 1조 1,000억 원대 초반이고요. 기업은행은 8,700억 원대입니다. 33% 줄었고요. 기업은행이 항상 한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긴 했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8천억 원대 머물 거다. 이런 좀 전망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더 심합니다. 야, 저기는 마이너스 70%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그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어닝 쇼크라는 말이 굉장히 대서특필됐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행이 워낙에 그 기업 여신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금융 민영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빅베스, 뭐 대청소 이렇게 해서 부실을 좀 최대한 미리 털고 몸집을 좀 가볍게 해서 민영화 더 잘 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있어서 네. 마이너스 70%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7,185억 원. 기업은행보다 순이익이 더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적 발표 직전에는 우리금융에 대한 그 연간 컨센서스가 그래도 한 9,100억 정도는 됐는데 네. 3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7,100억 원대로 7천억대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네. 그 낚시 TV 보면은 그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큰 베스 낚시. 베스 낚시. 네. 네. 근데 이제 대청소를 또 빅바스라고 하는 거예요. 빅바스. 빅바스. 네. 아, 빅베스 신조어인가요? 아니면 원래 쓰는 얘기인가요? 뭐 쓰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예. 낚시 TV만 보다 보니까 빅베스. 베스 엄청 커요. 베스. 이만합니다, 예, 베스가. 예. 아, 우리 토종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죠, 베스가. 네. 네, 한강도 가면 베스가 엄청납니다. 갑자기 또. 경영 지표, 은행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이런 이익도 중요한데, 은행 금융지주 경영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뭐 ROE 해서 그 자기 자본 이익률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은 고객 돈으로 또 이익을 올리는 곳이다 보니까 ROA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ROA. 총자산 순이익률이라고 하죠. 총자산과 비교해 봤을 때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몇 %나 되는지 이게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게 현대증권 예측치인데요. 가장 낮다는 신한금융지주가 0.62%. 앞에서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우리금융지주는 0.17%입니다. 그러니까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이 한 320조에 육박을 하는데 순이익은 올해 한 1조 9천억 원대 예상된다. 해서 0.62% 정도다. 다 1%가 안 되는군요. 네. 1%나 되면 은행들이 이렇게 힘든 얘기 안 할 걸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2012년보다 다들 낮아진 수치입니다. 앞에서 나옵니다만. 문제는 예, 내년에는 조금은 개선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주 저것 때문에 미미하게. 이건 잠시 후에 좀 실적 예측치랑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금융지주가 사실상
자산 규모만 보면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순이익은 넘버 원. 가장 적다 보니까 네. ROA 자체도 0.1%대 아주 미미하게 아주 부진하게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0.3% 가까이로 좀 뭐 올라는 뭐 간다. 반등은 한다. 반등은 한다. 뭐 예, 실적이 좀 좋아진다. 뭐 이런 그렇게 이야기인데 보면 올해가 실적은 바닥이다. 이렇게 다들 또 애널리스트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맨날 나오지 않나요? 실적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ROA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ROE가 네. 9월 말 현재까지 국내 은행으로 평균 0.32 그리고 4.08%인데요. 이거는 지난 2003년 이후에 약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른 그 밸류에이션 지표도 이대호 기자 참 방송 준비 진짜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표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한번 좀 차분차분히 보면서 그것도 기구만장 기자실 또 상당히 전문적으로 파고들 때는 파고들거든요.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 매력도 보려면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봐야죠. 뭐 네. PBR, PER 한번 한번 좀 볼게요. 신한금융지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실적 예측치를 기준으로 하는 한 PER이 주가 수익 배율이 한 10.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9.8배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더 내년에는 높아질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순자산 가치로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도 주당 순자산 가치는 6만 원대로 올라오면서 PBR이 0.73배로 낮아진다. 73배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을 한번 보면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11배가 좀 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내년에는 한 9배 정도로 낮아지고 PBR도 좀 떨어지면서 매력도가 높아진다. 하나금융지주도 올해는 9.85배인데 내년에는 8.7배. PBR은 0.56배 정도로 0.56배. 낮아진다. 기업은행을 보면 밸류에이션은 가장 좀 지금 낮게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PER만 놓고 네, 보면 0.52배. 예, 8.8배, 내년에는 7.7배로 낮아진다. PBR은 0.5배 초반. 우리금융지주로 보면은 올해 뭐 실적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PER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만큼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 고평가돼 있다 이거죠. 14배가 넘어가니까. 하지만 내년에는 실적을 조금 보면? 순이익이 조금 개선되면서 8배 초반으로 내려온다. 매력도가 좀 높아진다. 이거고 PBR은 0.51배까지 이렇게 좀 개선될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도 우리 이대호 기자가 잘 뭐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내년 은행주들 실적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YGFN에서 이제 취합을 한 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늘어난다 이겁니다. 늘어난다. 근데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신한금융지주가 올해는 2조 원에 조금 미달될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2조 1,700억 원대 회복을 해서 한 10% 늘어날 거다. KB금융지주는 26%,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8%, 기업은행 14.5%, 우리금융지주는 72%나 급증인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금융지주는 워낙에 올해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1.2조 원 같은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예년 수준이다 혹은 예년 수준보다 약간은 못 미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대호 기자가 정말 그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까지 네네. 이렇게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뭐 풍부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자 어느 분 전화 연결되는지 우리 저 이대호 기자 계속 좀 한번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위원인데요. 네. 연결돼 있나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영수 연구위원이 네. 2012년 MTN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금융 부문 그 실적 추정 정확도 1위였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네. 근데 그 위원님, 저희가 앞에서 뭐 PER이라든가 PBR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뭐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낮게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예. 정말 은행주가 지금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PBR 기준으로는 좀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2013년 말 기준으로 0.68배 정도니까 예, 순자산 가치 대비 30% 이상 디스카운트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은행주의 PER이 2013년 기준으로 11.7배, 14년 기준으로 10.8배입니다. 이 정도는 선진국 은행들과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선진국 은행들의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배당 수익률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PER 비교를 할 때 이 배당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은행이 일정 수준 디스카운트 되는 게 맞습니다. PBR만 놓고 본다라면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청산가치 개념이고요. 한국의 그렇죠. 은행이 예. 청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제 ROE를 감안한 그 PER이 적정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싸지 않다. 네. 예. 그 항상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년은 올해보다 낫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낫다. 이게 거의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데 서영수 연구위원은 내년 은행 업종 전망을 아예 중립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전체 업권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정말 몇 안 됩니다. 내년 은행주를 그 중립으로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로는 많은 애널리스트분께서 이제 충당금이 내년도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대기업 리스크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정부 규제가 이제 좀 완화되고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탑라인 쪽에서의 이익이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최근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매력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가 상승으로 거의 대부분 소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 의원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네. 사실은 이제 배당을 좀 자제하라 이런 게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뭐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권고를 하고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땐 주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어떤 정책인데 주주 입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저 의문이 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중립 의견을 이제 갖고 계신데 그래도 또 내년 볼 때 뭐 혹시라도 뭐 저 지방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은행주들이 있는데 뭐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나마 이 은행은 좀 차별화돼 있다라는 게 있으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관심이 많은데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그거에 앞서서 네. 조금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면 예. 우선은 이제 충당금이 줄어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대기업 리스크입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매도로 전환하고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1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예. 여기에서 대기업 리스크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예, 대기업 리스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죠. 예. 여기에 STS 동향 이후에 이 한계 대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 어려워진 상태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부의 지원 능력인데 STS 동향 사태 이후에 주요 국책은행이 BIS 비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2014년도에는 선별적인 구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 부분에서의 구조정에 따른 충당금 증가는 어찌 보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탑픽 예. 종목을 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만 바로 좀 예. 네, 탑픽은 저희는 BS금융하고 DGB 쪽이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PER 기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네. 지방 경기 호조로 이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알겠습니다. 대기업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 대형 지주보다는 지방 지주 쪽을 오히려 대기업 여신 리스크가 많지 않은. 예. 자, 이대호 기자랑 오늘 은행 얘기 아주 냉정하게 잘 듣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